자, 평생 양지만 걸었던 우리 낙연이 형이 신당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새해에 신당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 뭐 윤영찬이니 조웅천이니 뭐 김종민이니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연말까지는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모색해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연말까지 자기들 공천 보장하지 않으면 새해에 당을 떠나겠다 이런 얘기죠. 누구하고 함께 정치를 할까요? 새해에 신당 만들겠다는 이낙연과 함께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귀국 5개월여 만에 창당을 현실화했는데 6월 24일에 들어왔죠.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제 책임도 있습니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다라고 말한 걸로 보아서 윤석열을 디스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난달 18일에 아주 대놓고 이재명 대표를 디스했어요.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와, 우리 낙연이 형 지금 도덕성을 지금 따지는 겁니까? 그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우리 낙연이 형 도덕성 의혹 많이 제기됐죠. 그 지금 그때 대선 후보가 안 되면서 다 그냥 뭉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 덮어진 거 아니겠어요? 한번 제대로 한번 까볼까요? 신당 창당한다고 하시니 좋습니다. 창당하시면 그 뒤부터 또 낙연이 형 그동안 그냥 덮어놓고 책장에 꽂아두었던 낙연이 형의 파일을 또 꺼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자, 사실 뭐 낙연이 형은 그렇게 해서 당내 투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 주도권을 잡는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9월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되기 전까지는 당내 투쟁을 할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판을 엎어버리기에는 불가능해졌어요. 그 영장 기각에다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게다가 또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였습니다. 당 장악력이 한층 높아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향후에 뭐 당대표, 대선 주자는커녕 이거 뭐 공천받기도 쉽지 않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민주당에서 내가 어느 정도 그 지분을 갖고 정치하기에는 늦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정치 인생 최초로 도전과 모험을 하게 됐습니다. 평생 양지만 걷다가. 사실 그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일생이 기득권과 영합한 인생이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 양반이 동아일보 기자긴 했지만은 전두환 정권 때 동아일보가 나름대로 투쟁도 하고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제대로 보도하는 등 굉장히 저항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동아일보 재직 시절에 노동조합을 만들자던 기자들을 말리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던 분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현실 영합주의자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분이 뭐 이렇다 할 뭐 정치적인 어떤 자기 브랜드가 있습니까? 뭘 했다, 누구와 싸웠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일생 일대의 최초의 도전과 모험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신당은 파괴력이 있을까? 오늘 한겨레를 보니까 이낙연 신당의 파괴력에 관해서는 회의론이 현재로선 더 높다. 이낙연은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창당 실무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낙연의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현역 의원은 아직 없다. 그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은 신당 창당을 도리어 말렸다고 한다. 한 중진 의원은 몇 번이나 말렸는데 이낙연 판단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낙연과 가까운 이병훈 의원, 이분이 이제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늘 그 친낙계였어요. 근데 이분조차도 이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병훈 의원 최근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발언 내용을 추려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 신당 태동설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또 반대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내년 총선은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중차대한 기회입니다. 반드시 내년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고 똘똘 뭉쳐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갈라치기, 이런 총선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민주당의 고문이시잖아요. 적어도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도 이낙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 새천년 민주당 시절부터 23년 동안 민주당에 몸담으면서 5선 의원을 지냈고 전라남도 지사,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당대표를 지냈죠. 대통령 빼고 다 해본 거예요, 한마디로. 신당 창당설, 이제 뭐 거스를 수 없는 이낙연이 선택한 길인 것 같은데 오늘 당장 광주일보를 보니까 일면 헤드라인에서 이낙연을 까더라고요. 지금 광주 전남 또 전북의 민심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지역 기반이 거기인데 이낙연, 이런 그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신당 창당 어디 가서 지지받으려고? 자,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의원의 그런 발언은 정말 사이다입니다. 김민석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는 주변의 입을 빌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민과 당원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정치인 이낙연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제3세력입니까? 검찰 독재와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까? 과연 싸울 생각은 있습니까?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을 걸은 분이 왜 당을 찌르고 흔듭니까? 신당을 할 거면 안에서 흔들지 말고 나가서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식 아닙니까? 왜 선거 준비에 절박한 당과 동지들의 에너지를 뺏고 선거를 방해합니까? 내일도 신당 얘기를 할 거면 오늘 당장 나가십시오. 구차한 정치 행태가 신당에 맞습니까? 검찰 독재의 협조자로 기록되실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사쿠라 노선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쿠라라고 했어요. 사쿠라. 예, 그래요. 사쿠라란 말까지 들으시는군요. 이렇게 이낙연 형님이 자기 대권 주자로서 뭐 한 두 자릿수 넘어갈까 말까 이 정도만 지지율을 확보했어도 이런 꼬라지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본 거예요. 미래가 있을 것 같으면 이런 대접 받겠습니까? 친낙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조차도 뜯어말리는 신당 창당. 지금 개오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생 양지만 걸으시다가 이제 한번 시베리아 발판에 서보시겠다고 하는 건데 일생 그렇게 현실 영합하면서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풍찬노숙을 하시겠다고 하니 입 돌아가실까 염려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가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부산 지역구 전체 18개 지역구인데 이 중에 5곳이 우세, 1곳이 초박빙, 2곳이 박빙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볼만 하겠죠? 예, 2곳도 당 지지율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지역위원장 지지율은 좀 떨어져도 당 지지율이 나쁘지 않아서 최대 10곳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당 지도부가 부산을 방문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 이제 사하갑, 북강서갑, 남구을 정도지요. 최인호, 박재호, 전재수 의원 등이 이제 현역 의원인데 여기 말고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인 2곳도 우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5곳에서는 내년 당선자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2016년에 5곳에서 이제 승리를 했었죠. 민주당이. 그런데 2020년 총선에서 겨우 3석만 얻었단 말이죠.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호남이 똘똘 뭉쳐서 민주당을 밀었던 당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2016년에는 호남에서 안철수 바람이 있었잖아요. 그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했고 또 2016년 당시에 그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제 김종인이었지만 실상은 민주당의 간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부산 출신. 그래서 2016년에서 민주당이 5석을 얻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현역 지역위원장의 경쟁력이 이제 당 지지율보다 낮은 곳. 그러니까 여기에 더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공천하면은 해볼 만한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산에서 과반 의석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 낙연이 형이 그 호남의 그 수박들, 낙엽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호남 지역 기반의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 민주당 선거 전략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민주당 2024년이군요. 2024년 총선에 기여를 하신다면은 이 신당 나쁘지 않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낙연의 신당 구상 자체가 너무 얄팍하고
좀 추합니다. 그게 좀 보기 안 좋지 민주당에겐 별로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뭐 부산에서 그 친윤의 핵심으로서 선거를 이끌어야 할 장제원이가 뭐 거의 타의에 의해서 불출마를 선언했고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 의원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보승이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불륜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그 황보승이의 불출마도 해가지고 세 곳이 지금 무주공산이 된 마당이란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인기가 나쁜 상황에서 윤석열의 지지가 바닥인 상황에서 윤석열의 측근 검사들이 만약에 거기에 낙하산 공천을 받는다? 당선되기 쉽지 않겠죠. 윤석열 아바타로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부산 선거 해볼 만하다. 여기에 경쟁력 있는 당내 중진들이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부산에서 출마를 한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 차차기 대권 주자급 인사를 투입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차차기 대권 주자급 인사의 투입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면 그 선거를 그 사람 중심으로 치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부산입니다. 예, 낙연이 형, 땡큐, 고맙습니다. 신당 창당 약속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